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고 환한 불빛이 저절로 켜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나름 부유하게 살았다는 한 여성은 나만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수도꼭지를 틀고 밤새 울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북한에서 누리던 모든 부가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한 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그녀가 겪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진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함경북도에 있는 큰 도시인데 저희는 거기서 나름 잘 살았습니다. 남편이 무역을 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이었지요. 좋은 집에 살고 다른 집에서는 구경도 못할 귀한 것들도 저희 집에는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금으로 만든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았지요. 매일 밤 보위부원들이 나타나 꿈속까지 휘젓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이지 숨이 막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늘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저희 집은 보위부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좀 번다고 소문이 나면서부터 그랬지요. 그 사람들, 자기들 말로는 나라의 안전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 뜯어먹고 사는 게 일이었어요. 집에 들락거리는 건 다반사고 뭘 좀 해오라고 툭하면 시켰습니다. 명목은 상납금인데 그게 다 강탈이었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밤이 되면 더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면 저는 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혹시 누가 우리 집을 엿보고 있지는 않을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 깨곤 했지요. 그 사람들의 그림자는 항상 저희를 따라다녔습니다. 밤낮 없이요. 그러다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중국과의 비밀 무역을 하다가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아이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숙청, 정치범수용소, 아니면 총살. 그런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잠든 아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함께 죽을 수는 없었지요. 남편과 제가 쌓아온 모든 것, 어쩌면 제 목숨까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들만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리던 부유함이 한순간에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언제 들이닥쳐 우리 가족을 끌고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금빛 감옥에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희망 없는 길이라도 나설 것인가. 정말이지 그때의 그 압박감은 지금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밤새도록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요. 눈물은 마르지 않고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망울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반드시요. 그날 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더는 못 살겠다, 연희야.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정인지요.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남겨질 친척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왔어요. 특히 할머니께는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더는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삶이었으니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았고요. 며칠 밤낮으로 가족끼리 모여 조용히 의논했어요. 낡은 옷가지 몇 벌이랑 옥수수 가루 조금,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거 몇 푼을 몰래 챙겼어요. 누가 알까봐 밤에만 살금살금 움직였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발각될까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벽에 귀라도 달린 것 같았지요. 옆집 순이 아저씨가 혹시라도 눈치챌까봐 밤중에 부엌에서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에도 온몸이 굳어버리곤 했어요. 쥐새끼 한 마리 움직이는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나날들이었죠. 드디어 그날 밤이 왔어요.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죠.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마치 제 심장을 얼리는 것 같더군요. 엄마는 제 손을 꽉 잡고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저 눈물만 글썽이셨죠. 어린 동생 철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길만이 이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혹시라도 발소리가 날까봐 꽁꽁 얼어붙은 맨땅을 밟으며 조심스럽게 걸었답니다. 산길을 한참 걸었을까요? 발밑에 밟히는 마른 나뭇가지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 멀리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숨죽이고 풀숲에 엎드렸죠. 웬 사람들이 짐승처럼 끌려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보위부원들이 사람들을 마구 때리고 욕설을 퍼붓더군요. 이 개돼지 같은 것들. 주제도 모르고 도망치려 해? 그들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들은 아마 도망치다 잡힌 사람들 같았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춥고 배고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비참한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렇게 잡히면 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요. 끌려가는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체념만이 가득했답니다. 살아서는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그런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저게 바로 우리가 살던 세상이었구나. 저런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죠. 자유라는 게 뭔지 그때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저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온몸을 휘감았을 뿐입니다. 더는 굶주림과 감시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밤은 깊어지고 멀리서 두만강의 얼음장 깨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꽝, 꽝 하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 같았죠. 얼어붙은 강이 마치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이리 와라, 살 수 있다 그 소리가 저를 이끄는 듯 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대체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려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어떤 추위도 자유를 향한 제 갈망을 꺾을 수는 없었답니다. 드디어 눈앞에 희뿌옇게 그 두만강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두만강은 정말 시커멓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제 눈에는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처럼 보였지 뭡니까? 숨소리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칼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보위부 감시원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강가에 다다랐을 때 심장은 정말 쿵쾅거려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국경경비대의 총성이 간간히 밤의 정적을 찢더군요. 저 총성 하나하나가 제 목숨을 노리는 소리 같았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죽든 살든 여기서 끝장을 봐야 한다 하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얼음 위로 첫 발을 디뎠습니다. 쨍그랑 얼음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한 걸음 제발 깨지지 말라고, 제발 무너지지 말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였을 겁니다. 갑자기 파바바방 하는 총소리가 등 뒤에서 터졌어요. 야, 거기서 도망가는 갓나새끼 잡아라 하는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발밑에 얼음이 우지끈 하고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그대로 곤두박질 쳤어요. 아, 그 순간의 차가움은 정말이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 뭡니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얼음 조각들이 날카롭게 제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죽을 순 없었어요. 아바이, 어마이, 그리고 아직 북녘 땅에 있는 동생들 그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강렬한 생존 본능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간신히 깨진 얼음 틈을 붙잡고 팔에 힘을 주어 기어 나왔어요. 온몸이 물에 젖어 뼛속까지 시려왔지만 그럴 새도 없이 다시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끝이다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강 건너편 땅을 향해 오직 그곳만이 살 길이라는 믿음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겨우 강을 건너 저쪽 언덕에 쓰러지듯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숨이 턱까지 차올라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온몸을 덮친 극한의 추위가 저를 다시 덮쳐왔습니다.
기어이 두만강을 건넜을 때 저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이제 더 이상 북조선 땅이 아니라는 해방감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게 잠시뿐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또 다른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강을 건너자마자 저희를 기다리던 조선족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분 말로는 여기가 안전하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허름한 창고 같은 곳으로 저희를 데려갔는데 냄새가 시큼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닥은 흙바닥 그대로고 제대로 된 창문도 없어서 낮에도 어둑어둑했어요. 그곳에 저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는데 다들 저처럼 잔뜩 겁먹은 얼굴들이었죠. 한마디도 없이 서로 눈치만 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어요. 밖에서 발소리만 나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차소리라도 들리면 온몸이 얼어붙었죠. 공안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잡혀서 북송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옥죄어 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낮에는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모르고 시간 개념도 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가끔 아주머니가 가져다주는 죽 같은 걸 꾸역꾸역 삼키는 게 전부였죠. 배가 고픈지도 목이 마른지도 모르게 모든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중에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쥐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면서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눈빛은 살벌했어요. 제 또래의 여자아이 하나가 겁에 질려 울먹이는 걸 그들이 끌고 가더군요. 그 아이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 이건 공안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직감했어요. 인신매매 조직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지요. 그때부터는 공안의 위협뿐만 아니라 언제 저도 저렇게 끌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만 흘렸어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죠. 제가 이렇게 고생하며 숨어 지내고 있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처음에는 그래도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는 그 희망마저도 점차 사그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 좁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 제 삶은 그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끝이 없는 고통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모든 것을 잃었어요. 브로커가 그 돈을 다 들고 도망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직해 보여서 제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눈앞에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심장도 같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지 뭡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수 있는지 머릿속이 온통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저 멍하니 앉아서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도 옷까지도 다 그 사람한테 맡겼었는데 이제 제게 남은 건 몸뚱이 하나뿐이었어요. 이대로라면 다시 잡혀서 아오지탄광이라도 끌려갈 판이었지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밑바닥을 헤매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디 한 군데 기댈 곳도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밤에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쪼그려 앉아 잠을 청하고 낮에는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쓰레기통을 뒤적였어요. 제 눈에 들어온 건 저와 똑같은 처지의 꽃제비 아이들이었습니다. 흑투성이 얼굴에 헬쓱한 눈빛, 찢어진 옷을 입고 비쩍 마른 팔다리로 깡통을 들고 구걸하는 아이들 그 애들을 보니 제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 목이 메었어요. 어떤 아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져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추위에 벌벌 떨면서 엄마를 부르고 있더군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저는 다시금 북한의 잔혹한 현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지옥이 바로 여기,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던 거지요. 살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결국은 다 똑같은 신세가 되는 건가 싶어 온몸의 기운이 쭉 빠졌어요. 밤이 되면 더 무서웠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 불시에 들이닥칠까봐 아니면 어둠 속에서 저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나타날까봐 늘 가슴을 졸였어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면서
길거리를 헤매었더니 몸은 말이 아니고 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어요. 거울이라도 있다면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가족을 잊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추위에 떨면서 엄마와 아빠,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주고 싶고 제 품에 안아주고 싶고 그 간절한 그리움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유. 제가 탈북을 결심했던 그 이유, 자유로운 세상에서 숨쉬고 싶다는 갈망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죽을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도 저는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몸은 힘들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가족 생각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드디어 저 멀리 희미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또 얼마나 달렸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 불빛이 꼭 우리 목숨 줄인 양 느껴졌지 뭐예요. 안내원이 다 왔습니다. 연이 동무하고 속삭이는데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가 정말 그 말로만 듣던 자유의 땅인가 싶어서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온몸의 힘이 쑥 빠지더군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는데 북녘 땅에서 맡던 그 흙냄새랑은 어딘가 다른 낯선 공기가 폐 속 가득 들어차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니 아, 정말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눈물이 저절로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생들이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정말이지 기가 막혔지 뭡니까.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제 걸음을 막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 하늘 좀 보세요. 북한에서는 별들이 저렇게 반짝거려도 혹시나 누가 볼까봐 고개 숙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껏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올려다봐도 된다는 게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더군요. 이 넓은 땅에 저 혼자 덩그러니 놓인 것 같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바이, 어린 동생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싶고요. 제가 떠나온 그날 밤 혹시나 제가 잡혀갈까봐 노심초사했을 그분들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리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살겠다고 부모님과 동생들을 등지고 왔다는 죄책감이 밀려오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두 발 쭉 뻗고 앉아 있는데도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분들은 지금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겠지요. 제가 이곳에서 자유를 얻었다 한들 그분들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저는 살아야 했으니까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아니면 제가 이곳에서 힘을 길러서라도 꼭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는 이 새로운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겠지요. 이곳에서 살아남아 그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저는 북한의 연희가 아닌 대한민국의 연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첫 발걸음을 떼는 이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요. 드디어 제게 배정된 아파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교육받을 때 들었던 대로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니 환한 불이 저를 맞았습니다. 북조선에서는 밤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늘 어둑어둑했는데 여기는 대낮처럼 밝더군요. 신발장이라는 것도 참 희한했습니다.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두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생소한 풍경이었지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심지어 뜨거운 물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늘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가거나 강에서 길어다 썼는데 말입니다. 겨울엔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다 썼으니 따뜻한 물이 이렇게 저절로 나온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밥솥 우리 집에서도 제일 귀한 손님이 올 때나 쓰던 것들이 그냥 주방에 떡하니 놓여있는 걸 보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평범한 서민들의 집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또 어떻고요?
변기에 앉으니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고 샤워기로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데 아시겠습니까? 북조선에서는 공동변소를 썼고 목욕은 1년에 몇 번이나 제대로 했을까요? 물도 귀하고 연료도 귀해서 말입니다. 이런 시설이 다 개인의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편리하고 깨끗하고 말 그대로 별천지 같았습니다. 침실에 들어섰습니다. 저만의 방, 저만의 침대. 북조선에서는 늘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자고 벽 너머 이웃집 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여기는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할까봐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 말입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완벽한 어둠과 고요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저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게 저를 너무나도 압도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북조선에서 나름 잘 산다고 고위 간부의 자식으로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귀한 수입품 몇 개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배불리 먹고 조금 더 따뜻하게 지냈던 것이 제가 아는 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누리던 그 모든 부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림자였는지 깨닫게 해주더군요. 진정한 풍요는 이런 것이었구나. 자유가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이 너무 감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북조선에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을 동포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서요. 저는 이렇게 호강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을 테지요. 제가 그들에게서 벗어나 홀로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한없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미안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흐느낌이 빈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이지 꿈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남조선 땅을 밟았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요. 밤마다 고향 생각에 잠 못 이루고 혹여나 누가 저를 쫓아올까 불안에 떨던 날도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번쩍이는 간판들을 볼 때마다 저게 다 진짜인가 싶어 눈을 비비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 생활에 익숙해지더군요. 아침이면 원하는 옷을 골라 입고 시장에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것. 단돈 몇 푼이면 버스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북조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 않습니까? 쌀밥은 물론이고 고기와 과일이 넘쳐나는 상점들을 볼 때면 저는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배고픔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아바이, 동생들 생각이 간절히 나곤 합니다. 그들은 지금 무얼 먹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늘 마음 한구석이 아려요. 길에도 이곳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넉넉한 살림살이도 좋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선택과 자유라는 걸 말입니다. 북조선에서는 당에서 하라는 대로 정해진 대로 살아야 했어요. 저의 꿈이나 생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무엇을 할지, 어떤 공부를 할지, 누구를 만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저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인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니 북조선에 남아있는 동포들이 더욱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들도 저처럼 자유롭게 웃고 먹고 꿈꿀 수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감시와 통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렵사리 얻은 이 자유와 경험을 헛되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라도 좋으니 국제사회에 북조선의 실상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배고픔과 공포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북조선 동포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에 갇혀 살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지금 저의 마음은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조선 땅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모든 동포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작정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저처럼 자유롭게 숨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